상속법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해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즉 상속분의 성급으로서 받은 재산을 공제하여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로서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분의 성급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은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으로 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다른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재산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 유증, 유언대용 신탁이 단순히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 내지 특별한 재산적 기여에 대한 대가적 의미 등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 제외 법리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죠. 이에 더해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에 있어서도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며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여, 유증, 유언대용 신탁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느냐?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의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결국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유언대용 신탁으로 받았다면 이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준 경우 이를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의 증가폭이 이 현금의 가치 증가폭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 당시 미성년이거나 학업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비교적 명백한 시기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의 명의로 매수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는데요. 즉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사실은 피상속인 소유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명의만 상속의 명의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의신탁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은 누가 관리했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가 체결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세금, 공과금은 누가 냈는지, 화재보험은 누가 가입을 했는지, 수선관리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자라고 주변에서 누구로 보고 있었는지 기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인정이 된다면 그 부동산은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환원이 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함께 특별수익에서 문제되는 것이 금전인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지급된 금전의 액수, 그 시기와 빈도, 그리고 부담하는 부양 의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에게 지급한 부양료 또는 교육비 명목의 금전, 혼수비용 등은 일반적,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별 수익으로 보지는 않지만 상당한 액수의 사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유학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면, 특히 상속인들과 형평을 이룰 정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이는 특별 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인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 역시 특별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이미 증여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이자 등 그 과실도 유류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증여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즉 임대료, 이자 등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는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에 있어 특별 수익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특별 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미리 받은 상속분만큼을 공제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받게 된다는 점, 만약 본인의 상속분 이상을 특별 수익을 얻었다면 그 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로서 더 이상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결국 상속재산 분할이든 유류분이든 이 특별 수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떻게 제외시키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